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입니다. 2025년 8월 29일 금요일이고요.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암호화폐 시장의 최신 동향,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소식들을 저희가 같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그 규제 환경 변화나 기관들 움직임이 좀 눈에 띄는데요. 맞아요.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보죠. 자, 그럼 먼저 시장 상황부터 좀 빠르게 훑어볼까요? 지금 오후 4시 8분 기준인데요.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네, 좀 그런 분위기죠.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아쉬운데 11만 1287달러 선에서 거래되면서 어제보다 한 1.71% 정도 내렸습니다. 네, 이더리움은 낙폭이 조금 더 커요. 2.8% 하락해서 4,455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좀 많이 빠졌네요. 네, 리플 XRP 역시 한 3.37%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솔라나인데요. 맞아요. 솔라나. 네, 주요 코인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0.56% 소폭이지만 상승했어요. 다른 코인들과는 좀 다른 움직임이죠. 그렇죠. 뭐 BNB, 도지코인, 카르다노 ADA, 트론, TRX 이런 다른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취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이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 솔라나만 이렇게 나홀로 상승하는 게 확실히 눈에 띄긴 합니다.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뭐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치가 솔라나 쪽으로 일부 좀 쏠리고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전체 시장 규모를 보면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지금 3조 8,500억 달러, 24시간 거래량은 한 1,659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시장 점유율이 약간 줄었어요. 각각 57.55%, 13.97%로 어제보다 조금씩 감소했는데. 점유율도요? 네, 이게 뭐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약간 위축되면서 자금이 좀 빠져나갔거나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으로 좀 분산됐을 가능성, 뭐 이런 건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투자 심리 위축이라는 말씀은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그 선물 시장 강제 청산 규모를 보니까 이더리움 쪽이 좀 심상치 않아요? 네, 이더리움 청산 규모가 꽤 컸죠. 지난 24시간 동안 이더리움에서만 891만 4천 달러가 청산되었는데 이 중에서 73% 이상이 롱 포지션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73.05%입니다. 와, 비트코인은 3,933만 달러 청산의 롱 포지션 비율이 한 57.86%였는데 이더리움 롱 포지션 청산 비율이 유독 높네요. 그렇죠. 이게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이더리움 롱 포지션 청산 비율이 73%를 넘었다는 건 그만큼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꽤 컸다는 증거죠. 상승에 베팅한 사람이 많았다. 네, 레버리지를 써서 상승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이제 예상과 달리 가격이 하락하니까 대규모 청산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솔라나는 좀 재밌어요.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숏 포지션 청산 비율,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했다가 청산된 비율이 57.97%로 더 높았어요. 가격은 올랐는데 숏 포지션 청산이 더 많았다? 네, 이건 솔라나가 더 오르기보다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숏 포지션을 잡았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거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이 코인별로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흥미로운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뭐 디파이 시장이나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파생상품 거래량 이런 지표들도 전반적으로는 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서요. 단기적으로는 약간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좀 엇갈리는 시장 상황 속에서 투자자분들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뉴스는 역시 국내 정책 관련 소식인 것 같아요. 네, 그 소식이 있었죠. 국민의힘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통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걸 최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 정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파급력이 정말 상당할 수 있는 이슈입니다.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되고 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잘 마련된다면요. 네. 한국 원화, KRW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드디어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와, 제도권으로. 그렇죠. 단순히 뭐 편의성을 넘어서서 국내 금융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해외 송금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수수료나 속도 면에서.
네. 그리고 원화 기반의 새로운 디파이 서비스 같은 것들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근데 동시에 좀 우려되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만드느냐겠죠. 그렇죠. 디테일이 중요하죠. 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 자격 요건을 어떻게 정할 건지, 또 발행된 코인 가치를 뒷받침할 준비금은 어떻게 투명하게 증명하고 이걸 관리 감독할 건지. 준비금 문제 중요하죠. 네. 그리고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용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 정말 관건입니다. 너무 규제가 과하면 또 혁신을 막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느슨하면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 딜레마네요. 맞아요. 이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갈지가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국내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관들 참여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꾸준히 나오고 있죠.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퐁, CG가 홍콩 행사에서 기업들의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 DAT라고 하던데, 네, 디지털 에셋 트레저니. 네, 그거 채택이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좀 경고 메시지를 던졌더라고요. 약세장이 오면 기업 주가랑 암호화폐 자산 가치가 같이 떨어지는 리스크가 있다. 이런 거죠.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기업들이 이제 재무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 자체는 시장이 좀 성숙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CG가 말한 것처럼 이게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를 또 안고 있는 거예요.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사업 성과와는 별개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그 기업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연동성이 강해지는군요. 그렇죠. 전통 금융시장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연계성이 강해지면서 생기는 어떤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걸 넘어서 이 변동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략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렇겠네요. 관리 전략, 기관들의 관심이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는 걸 넘어서 인프라 투자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움직임도 보이죠. 라이트닝 랩스 출신 CEO가 이끄는 비트코인 인프라스트럭처 애퀴지션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이 있나봐요. 여기가 2억 달러 규모의 스펙 상장을 통해서 나스닥 IPO를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네, 스펙 상장이죠. 비트코인 자체보다는 그 인프라에 투자하는 회사군요. 맞습니다. 스펙, 그러니까 기업 인수 목적에서를 통한 상장은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IPO 절차보다 좀 더 빠르고 간소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상장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잖아요. 네. 이 뉴스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자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결제 속도를 높이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비트코인 생태계의 기반 기술, 그리고 인프라의 성장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 장기적인 관점이네요. 그렇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확장성이나 활용성을 높이는 기술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꽤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기대감과는 달리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죠. 네, 그런 시각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라는 분이 다수의 알트코인 ETP, 그러니까 상장 지수 상품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고요. 네, 맞아요. 지금 SEC 심사 대기 중인 암호화폐 관련 ETF만 해도 92건이나 된다는데 이거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로 들리네요. 네, 상당히 좀 현실적인 지적이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시장 규모가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 기반의 ETF와는 좀 다르죠. 그렇죠.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량이 적은 소위 말하는 롱테일 알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ETP 상품들은 이게 출시가 되더라도 충분한 투자 자금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자금 유입이 문제군요. 네, 특히 비슷한 알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여러 상품들이 막 경쟁적으로 출시된다면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시장에서 사라지는 상품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경고죠. 그러니까 모든 새로운 투자 상품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특히 변동성 크고 유동성 낮은 알트코인 기반 상품에 투자할 때는 더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네요.
자, 이런 개별 투자 상품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서 시장의 큰 손, 고래들의 움직임도 포착이 됐습니다. 아, 고래 이동? 네, 웨일 얼럿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 익명의 지갑으로 무려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7천억 원에 가까운 규모의 USDT 스테이블 코인이 이체되었다고 하는데요. 5억 달러면 정말 큰 금액이죠. 와,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 이게 뭘 의미한다고 봐야 할까요? 5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이동은 확실히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인데요.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요? 특정 고래 투자자나 기관이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옮기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규모 장외 거래, OTC 거래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 OTC? 혹은 특정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하려고 움직이는 걸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 이동은 종종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특정 주체의 어떤 전략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예의주시하게 되는 거죠.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누군가 좀 큰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큰 움직임의 전조일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AI와 블록체인 융합에 대한 소식 두 가지인데요. 요즘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 AI와 블록체인 결합은 계속 주목받는 분야죠. 먼저 타이거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AI 에이전트 관련 토큰의 과열은 좀 진정됐지만 기반 기술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네, 작년에 좀 과열 분위기가 있었죠. 또 탈중앙화 AI 에이전트 프로젝트인 인피니티 그라운드 AIN이 엔비디아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인셉션에 합류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아,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 합류. 이건 좀 의미가 있겠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작년에 AI 테마가 막 시장을 휩쓸면서 관련 토큰들 가격이 엄청 급등하고 그랬잖아요. 좀 과열 양상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타이거 리서치 분석처럼 지금은 그런 하이프라고 하죠. 그런 거품은 좀 가라앉았지만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서 실제적인 가치를 만들려는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 인피니티 그라운드가 엔비디아 인셉션 프로그램에 합류했다는 소식은 꽤 의미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AI 분야의 뭐 거의 절대 강자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렇죠.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기술 개발이나 사업 확장에 당연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블록체인 기반 AI 프로젝트의 잠재력을 엔비디아로부터 인정받았다. 이런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가격 변동과는 별개로 기술적인 진보는 계속되고 있다. 이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이프는 꺼졌지만 기술 개발은 계속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외에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단신들도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르헨티나 소식인데요. 5개 야당이 현 대통령과 연루 의혹이 있는 밈코인 리브라 사태에 대해서 재수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가 이제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부상하는 모습이네요. 네. 흥미로운 소식이네요. 그리고 레이어 1 블록체인인 알레오가 팍소스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달러 네트워크 GDN에 합류했습니다. 프라이버시 기술을 강조하는 블록체인이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와 손을 잡았다는 점이 좀 눈길을 끕니다. 네, 알레오의 합류군요. 웹3 소셜 플랫폼인 UX 링크는요. 소셜 인프라가 실물 자산 토큰화, RWA, 나 스테이블 코인의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친구 관계 같은 소셜 그래프를 활용해서 웹3 자산 보급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같아요. 소셜 그래프로 활용한 분배. 재미있는 접근이네요. 트로는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서 네트워크 수수료를 무려 60%나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용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보입니다. 60% 인하라. 꽤 파격적이네요.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는 USDT와 USDC 기반 무기한 선물 마켓 거래가 기술적인 문제로 약 21분간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아, 거래 중단. 오렌지X라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리즈 B 라운드에서 2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 시장 경쟁도 여전하군요. 네, 투자가 계속 들어오네요. 캐나다의 암호화폐 채굴 및 인프라 업체인 럭스폴리오는 7,300만 달러 유상증자를 추진 중인데요. 이 자금으로 라이트코인, LTC를 추가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LTC 추가 매수 가능성이라. 수위 생태계의 디파이 프로토콜인 나비 프로토콜 NAVX에서는 유동성 풀에 예치된 비트코인 총량이 2,200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다른 체인의 자산을 활용하는 디파이 서비스가 계속 확장되는 모습이네요. 네, 크로스체인 디파이가 활발해지는군요. 마지막으로 국내외 거래소 공지입니다. 빗썸은 캠프 네트워크 캠프를 원화마켓에 신규 상장하고 저킷 ZRC의 입출금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업비트는 스토리 IP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입출금을 잠시 중단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해당 코인 보유자분들은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거래소 공지는 항상 중요하죠.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을 짚어봤습니다. 시장은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국내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논의부터 시작해서 기관들의 DAT 전략, 인프라 투자, AI와 블록체인의 결합, 그리고 또 새로운 투자 상품의 등장까지 네. 변화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특히 국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는 우리 시장 참여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규제의 방향성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국내 블록체인 및 금융시장의 지형도가 정말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한 규제 도입을 넘어서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의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지는 앞으로의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방식, DAT, 또 AI 같은 신기술과의 융합 시도, ETP와 같은 새로운 투자 수단의 등장은 모두 이 시장이 점차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와 함께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항상 공존하고 있고요. 네,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시장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좀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께서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 속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올 변화일 수도 있고 혹은 기업들의 암호화폐 투자 전략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새롭게 발견한 가능성이나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분야의 어떤 점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상 토큰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